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현재 시장의 추세는 어떤지 살펴보고 또 언제쯤 매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무섭습니다. 바닥이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잠깐 반등이 나오고 더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현재 시장의 추세는 어떨까요? 우리가 시장의 저점과 고점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이 어떤 방향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시장의 저점과 고점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격언이 있죠.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남에게 줘라. 즉,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가운데 있는 몸통만 먹으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바닥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고점 대비 50% 하락을 해도 이것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50% 이상 또 빠집니다.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더 큰 하락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올 때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닥에서 매수를 했다가 더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는 바로 여기가 이런 매수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가 실수하는 게 이제 막 하락을 하면 이거 바닥이야 사야 돼 라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을 해서 어떤 상승 추세를 새롭게 만드는지를 확인하면서 매수에 들어가야지, 주가가 고점 대비 50% 하락을 했다고 해서 매수를 한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은 궁전의 앞면이냐 또는 뒷면이냐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예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좀 더 안전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자, 지금 이것은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그리다가 여기서 한번 이탈을 했으나 다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어진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 추세를 깨고 내려왔죠. 그리고 하락을 하다가 이런 전저점 부근마저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전저점을 깨고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전저점을 강하게 깼으나 다음날 반등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나스닥 증시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는 매그니피센트 7종목,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메타, 알파벳, 넷플릭스, 이 7종목들이 하나같이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다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도 위험하다, 나스닥도 크게 하락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이니까 속지 마시라 라고 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 미국 증시 반등이 진짜일까? 일시적인 반등일 뿐 곧 대폭락이 시작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신 분이라면 당시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시점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을 들었다면 아마 여기서 탈출을 했겠죠. 저는 추세를 매우 민감하게 살핍니다. 상승 추세인지 횡보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럴 때 저는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순간 저는 매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저점과 고점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저점과 고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남에게 주라는 그러한 주식 격언도 있죠. 하지만 투자자는 현재 바람의 방향이 어떤지는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깨달아야 내 투자금을 비중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투자자는 상승 추세일 때는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 접어들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투자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물리고 순식간에 계좌가 지워집니다. 한마디로 추세에 역행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추세는요, 내 편일 때는 되게 든든한 친구인데 이렇게 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아주 무서운 친구가 됩니다. 요즘은 이제 배트맨이라고 해서
브로드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닷컴, 알파벳, 엔비디아 앞글자를 따서 이제 배트맨이라고 하는 신조어 용어가 생겼죠. 즉 미국 증시를 이끄는 8개 종목의 앞글자를 따서 배트맨이라고 하는데 하나같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엔비디아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를 지나고 있죠. 4단계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계속 5일 이동 평균선을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과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죠. 애플도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막 2% 정도 상승을 하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잠깐 오르더니 그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며 6.83%라고 하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저점과 고점을 낮춰가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섣불리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어떤 반등을 보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남에게 줘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 머리와 꼬리를 모두 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점과 고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가 무릎인지 어깨인지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하기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죠. 서로 관세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유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경제 침체가 전망된다는 의미입니다. 유가를 결정하는 것, 우리가 아파트를 비롯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 대 수요의 싸움이죠. 앞으로 경제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도 매도자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자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오늘 장시작 지수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을 하고 있죠. 코스피를 보면 나스닥이 막 급락을 할 때 오히려 상승을 하거나 횡보를 하면서 잘 버텨주던 코스피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나스닥의 하락이 가속화되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역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은 아직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도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추세선을 깨고 올라오거나 또는 전고점을 다시 깨고 올라갈 때, 이럴 때 이 하락 추세가 이제 깨졌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잠시 시장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상승은 천천히 하지만 급락은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급락이 옵니다. 모든 잠재적인 매도자가 빠져나가야 그때서야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 추세입니다. 섣불리 매수에 가담하지 마시고 이 하락의 끝을 보신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할 때, 즉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남에게 주시고 이렇게 무릎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왜 하락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어서 나오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